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6월 28일 두 번째 영상인데요. 천하람 이꼬르 이준석 이꼬르 양두구육이죠. 앞에서는 하버드 복수 전공자인 척하면서 정말 속은 개똥 같은 사람이죠. 천하람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한계 핵심 의원들과 소통 중이고 국민의힘 김재섭도 최상병 특검에 공개 찬성 의사를 비쳤다며 인터뷰를 하고 다닙니다. 이건 뭐 한동훈 후보가 개혁신당과 내통한다고 천명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데요. 왜 한동훈 후보가 뿔때 쓴 이준석이다 라는 말을 듣는지 이 하나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는 듯합니다. 최수근 해병의 일주기 전에 압도적인 찬성표로 특검법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하고 다닙니다. 최상병 특검을 재발의하겠다라고 했던 한동훈과 손잡는 공식이 맞아 떨어지는데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네 특검법, 내 특검법 따로 있어가 아니라 특검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아울러 이 천하람은요, 국민의힘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꼬시고 있는데 친한계, 친한동훈이죠. 핵심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있다. 국힘 내 친한계 의원분들 한 번에 묶음 상품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모실 수 있으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급물살을 탈 수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사실상 거부권이 행사될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이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필요한 여당 국민의힘의 반란표 8표를 끌고 나오겠다. 내가 8표 정도 끌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를 애둘러 시사한 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개혁신당과 연대하자 또는 보수의 정당에 있던 의원들이 가서 만든 개혁신당이니까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품어야 한다. 라고 이런 말을 하는 의원들은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이런 행보들 때문에 그 뜨거웠던 어대한이 꺾였다. 스스로 꺾이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5일, 26일 이틀간 전국 18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국민의힘 후보별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이 37.9%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나경원 의원 13.5%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 국토부 장관이 9.4, 윤상현 후보가 8.5를 기록했네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보면 한동훈 후보의 강세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전체 응답자 중에 자신이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고 밝힌 39% 후보별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한동훈 위원장의 몰아준 표가 59.3%입니다. 아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9.3%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죠. 그 뒤를 따르는 게 원희룡입니다. 15.5. 그 뒤가 나경원 의원이 따라왔네요. 약간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될 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한동훈은 20.5%를 지지하고 있고 가장 꼴찌가 윤상현 후보가 아닙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2.5%입니다. 아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재명을 상대로 인천 계양에서 싸워왔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원희룡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있을 것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 다음에 개혁신당 여기서도 한동훈을 지지를 합니다. 22.8%. 더불어민주당보다 조금 더 높네요. 여기서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9.2%. 가장 꼴찌. 그 말은 원희룡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당정 관계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제 해석이 있습니다. 한 달 조금 남지 않은 전당대회죠. 7.23 전당대회입니다. 어대한이 유지될지 아니면 결선 투표로
이제 긴장감을 기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각 후보들이 매섭고 맹렬히 공격하고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부터 말씀드리면요. 대선이 3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줄 세우는 정치로 분열을 일으키는 후보 누굴까? 저는 한동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친윤의 기획상품처럼 등장한 후보가 있다. 원희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후보들과 연대할 생각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의 그 연대설을 얘기했을 때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러면서 선을 완벽히 그었죠. 원희룡 말고 국민과 연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경험 부재, 원희룡은 궁색하다 이러면서 선을 정확하게 그었죠. 어떤 후보는 대통령과 각 세우다 뒤늦게 수습하느라 바쁘다. 어떤 후보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여 팔기에 바쁘다. 이것 또한 뭐 한동훈 얘기하는 거고 뒤에 이야기하는 거는 원희룡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런 낡은 정치를 끝내고자 전당대회에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당대회 출마자들 중에서 대권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선언한 사람은 나경원 의원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나경원 의원이 원희룡과 한동훈과 원희룡을 동시에 저격하면서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나원연대 선을 완벽히 그었죠. 윤석열 후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당대회 출마와 동시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꺼낸 한동훈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본인의 총선 패배 책임에 대해 물타기이자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나올 때 이기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도 이기기 위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발언으로 1패 기록이 있죠. 아무튼 윤석열 후보의 말처럼 총선의 패배 책임에 대해서 물타기하고 한동훈이 대통령에게 반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당층에 대한 호소 그리고 강한 팬덤으로 갈라치기 이렇게 하고 있다. 결코 건강한 정치 행보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륜이 된 배신의 정치는 당장 반짝할 수 있어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가는 길 퇴퇴퇴 해버렸습니다. 원희룡 후보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윤석열 정권을 창출한 공동 창업자다. 중간에 대통령 인기가 떨어진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내부 분열로 힘도 못 써보고 정권을 헌납했던 2017년 탄핵 사태 재발만은 막아야 한다. 이때 원희룡도 그 탄핵파이긴 한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한 결과 이제 김무성의 배신 정치 그게 지금 한동훈의 그 차별화 전략에서 한 것이 더 나간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제주도로 하방했죠. 이게 원희룡의 가장 아픈 정치 이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사태 재발만은 막아야 하겠다. 내가 그것을 하겠다. 배신의 정치, 계산의 정치는 모두 불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한동훈 이제 후보에 대해서 불안하다. 우리가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총선 후 자맹하다가 출마 선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뒤통수를 맞았다.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이 흘러나왔고요. 또 다른 측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을 담고 나왔다. 급하게 나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측근의 말을 담으면요. 인천계양 선거에 이제 에너지를 모두 쏟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쳐서 회복실에 들어간 것처럼 그냥 이제 쉬어라. 모두가 쉬어라. 이제 체력 회복부터 하자.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그리고 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천 계양의 지역구를 선택했던 이유 그리고 함께 뛰었던 우리가
그건 이재명을 잡기 위한 거였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을 잡는다라는 것은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했다. 그런데 그때의 희생이 지금 또 필요할 때다. 이렇게 하면서 출마 결심을 하도록 많이 푸시했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했겠지만 주변에서 많은 푸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동훈 후보는 본인을 보고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다는 말이 제가 배신을 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대한민국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발언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동훈 후보가 20년간 모셔왔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뭐 칼을 꽂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또 그런 인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해야 인기가 올라간다는 식으로 좀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김웅 의원이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누가 장관을 시켜줬는가? 대통령이 시켜줬고 비대위원장을 자기 힘으로 댔는가? 아니다. 대통령이 시켜준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삼국지 게임에서 이제 맹획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위촉고 시절에 그 3강 일약 구도에서 조금 이렇게 악조건을 이겨내는 그런 캐릭터를 이야기를 했는데 김웅 의원이 맹획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정치의 출발과 지금까지 이루어온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자리에 있다라면서 지금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호응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되오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처럼 이재명의 그 백현동의 4단계 용도 변경처럼 한동훈이라는 그 검사를 법무부 장관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이런 캐릭터로 키워준 거는 그런 용도 변경 4단계 조정보다 더 어마어마한 강력한 윤석열의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 주변에서 자꾸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인기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대표가 돼서 당을 접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부추기는 사람 또한 분명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별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차별화와 배신은 진짜 한 끗 차이죠. 97년도에 이회창 강골 그런 느낌 한나라당 총재가 김영삼 대통령과 차별화하다가 대선에서 망했었죠. 그리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 비슷한 과정입니다.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인기를 끌고 있던 이 사람이 차별화의 한 끝으로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배신의 정치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겁니다. 그때 잘못된 선택으로 국민의힘은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뼈저리게 후회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완벽히 재건해야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거는요. 이 국민의힘이 유일한 보수 정당이라는 것이죠. 구석구석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는 나라 그리고 보수당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서로 탓만 하고 있습니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말씀이죠. 정부가 잘못한다고 남 탓하고 비판만 하면 민주당하고 다를 것 없습니다. 이번 당대표에서는요. 친중 세력은 멀리하고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버티는 그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권 재창출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권력을 잔인하게 쓰는 문재인보다 더한 놈이 나라를 운영하게 되는 불행이 올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왼쪽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TV였습니다.